하는 거 절차적 측면으로다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기는요 사실상 교재 위주로 나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반적으로다가 제 강의 스타일에 여러분들 여기는 좀 맞춰주셔야 될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걸 갖다가 전혀 무시하고 그냥 수업을 나가면은 중간에 붕 떠요. 그리고 수업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지난번 거를 갖다가 간단하게 요약해 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제목이 뭐냐면은 중개업 등록 및 결격 사유라고 돼 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예요.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만이 비로소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설 등록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게 오늘 수업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개설 등록을 절차적으로 보면은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등록 신청입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이 있게 되면 등록관청에서 등록을 해줘요. 그러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야. 그러니까 이미 등록을 하면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겁니다. 일단요, 새로 오신 분들, 개업공인중개사가 뭐냐면 우리말로 우리가 사무실 밖에서 이제 여기 강의실 밖에서 하는 얘기로 뭐냐면 이게 중개업자야. 근데 중개업자 자자 들어가는 이 얘기보다는 사자 들어가는 게 더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용어를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학문적으로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용어는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에서 사장님 계시죠? 그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거 하신 분이야. 등록. 그리고 그분을 일컬어서 우리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그 과정은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관청에서 등록을 해줘. 근데 등록을 하면은요, 등록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등록증을 안 주고 통지만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등록됐습니다라고 통지를 해줘. 그럼 통지를 받고 나서 업무 보증을 해야만 비로소 등록증을 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죠. 업무 보증 안 하면 등록증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 얘기는 업무 보증은 등록증을 받기 위한 요건이다. 업무 보증은 등록증 교부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인장까지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됐다 할지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됐으니까 중개 업무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됐다 할지라도 업무 보증 안 하고는 중개업을 못해. 그 다음 인장까지 등록을 해야 돼. 그리고 등록증을 받아서 서랍에 넣어놓소, 벽에 걸어놓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하려면 비록 개업공인중개사라 할지라도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첫째로 업무 보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인장을 등록해야 되고, 세 번째로 등록증 등을 벽에 걸어놔야 비로소 업무를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일컬어서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등록 절차로서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에 수업한 얘기는 이런 것까지 한 거야. 그러면 하나하나 보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야. 등록 신청, 여기서 시험 문제는 어떤 거고, 등록 통지라고 할 때 이 등록에 관한 것에서 여기서 다뤄지는 문제는 어떤 거고, 업무 보증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에 관련된 것은 도대체 법에서 뭘 써놓고 있고, 그리고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고 해서 하나를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는 것으로서, 등록 신청에는요, 첫째로 공짜가 아닙니다. 돈을 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한다 해서
수수료에 관한 게 첫 번째 시험 문제야. 그래서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 예,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별거 아니야. 사실 별거 아닌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단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기억했다 해가지고서 이게 계속 기억이 날까요? 아니면 중간에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리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요. 이 장소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가면 돼. 뭐든지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문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다뤘어요. 지난주에 중개사법의 제일 중요한 증 3가지가 있다. 자격증, 등록증,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부할 적에는 교부는 2글자, 공짜 2글자. 수수료 안 받아요. 저건 공짜입니다.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어. 그래서 재교부 받고자 할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가 있다는 거예요. 재교부요. 자,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자격증, 교부, 재교부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한다. X. 왜? 교부시에는 수수료 내 안 내? 교부는 공짜라는 거예요. 등록증, 자격증, 신고필증, 재교부시야. 그 다음 자격증을 받으려면, 즉 자격증은 아무나 줘. 합격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해야 되죠. 자격증을 받기 위한 최초의 단계 응시해야 돼. 이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의 이야기고요. 2번째, 등록증을 받기 위한 최초의 단계 여기 있어. 등록 신청이요. 그래서 등록 신청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낸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요 분사무소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건 법인만도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다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법인만 두는데 법인이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를 해요.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해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 이 6가지요. 그러니까 이 6가지 말고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2번째로 등록 신청할 땐 2번째 문제는 뭐냐면 가가지고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등록 신청서에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여러분과 제가 익혔던 게 뭐냐? 저 등록 신청서에서는요, 등록 신청서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과 등록증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은 요거는 같다 다르다라고 했어요. 등록증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는 이 종별이라는 건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로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요. 2번째로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요. 3번째로는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수업할 때마다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중개인이라고 하는데 이 중개인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요. 저기 나이가 어리셔서 모를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 동네에 복덕방이라는 게 있었어. 그 복덕방 하시던 그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거 시험제도가 도입되고 이 개설등록제도가 생기면서 니네들은 하지 마 했을까요? 계속 해라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자격증 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등록한 걸로 봐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데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개업공인중개사니까 이분들한테는 등록증을 줬지만 새로 탄생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신청해가지고서 새롭게 등록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에는 이분이 존재하지가 않아.
그래서 등록 신청서의 종별은 공인중개사 그리고 법인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와. 등록 신청서의 개업공인중개사와 등록 중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은 같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 등록 신청서의 종별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두 개밖에 없다는 건 뭘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냐면 세 번째 거입니다. 등록 요건에 관한 거예요. 자, 등록 요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가지고 수수료 내고 그 다음에 등록 신청서 쓰고 우리 등록시켜 주시면 그냥 등록시켜 줄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 등록을 해줘. 그래서 그 일정한 자격은 종별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별은 뭐냐면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두 개가 있거든. 그래서 등록 요건은 결국 뭐냐? 개인으로 등록을 하느냐 법인으로 등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개인으로 등록할 땐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고 그 다음 사무소를 확보하고 개인은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요. 저 세 가지 가지면 등록할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 따기가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것 따게 되면 실무교육은요 이런 거요. 28시간에서 32시간이야. 가가지고서 여러분들 가서 교육받으면 돼. 그러니까 일주일 받는 거요. 3박 4일, 4박 5일 뭐 이런데 그 하루 정도는 인터넷으로 교육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고서 사무소 가지면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등록 요건으로서요. 여기서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시험제도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이게 지난주에 여러분과 제가 수업했던 내용이야. 그 다음 실무교육에 관한 거 저거는요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요거보다 몇 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고 오는 겁니다.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1년 넘으면 그거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무소 갖춰야 되는데 요 사무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야. 첫째로 사무소는요 이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건축물 대장 없으면 사무소 된다, 사무소 못한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중개사무소로 못 써요. 가설 건축물 대장 중개사무소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대장 얘기지 등기 얘기는 아니야. 미등기 건물, 여러분 대장하고 등기 다르다는 거 알죠? 대장은 관공서 가서 뛰는 거고 등기는 법원 가서 뛰는 거야. 그래서 미등기 건물도 대장이 있다면 등록할 수 있다.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하고요. 다만 이런 거요. 신축 건물로 준공검사는 떨어졌는데 아직 건축물 대장은 안 나왔어. 이럴 때 쓸 수 있다, 못 쓴다? 쓴다. 가능합니다. 신축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이 없어. 근데 준공검사 떨어졌을 시에는 이거 건축물 중개사무소로 쓸 수 있는 건물입니다. 다만 그때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내도록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다른 법과의 관계를 논해야 돼요. 예, 타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요. 여러분들, 아파트를 개조해서 중개사무소로 쓸 수 있을까요? 용도가 맞아야 돼. 뭐 안 된다는 거요. 타법과의 중개사법엔 오로지 건축물 대장 요거 하나지만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도 요건이 맞아야 돼. 그건 뭐냐면은 업무시설, 근린시설이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저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요. 주거시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 이 법과 타법에 의해서 사무소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 저것만 갖추면 면적 제한 없어요. 반평이야, 반평.
중개사무소로 쓴다, 못 쓴다? 써요. 평수 제한 없이 책상 하나 둘러놓고 컴퓨터 놓고 전화기 놓고 의자 놓을 수 있으면은 중개사무소 가능해요. 평수 제한 없이 이런 거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갖춰야 비로소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째, 됐습니까? 그 다음,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법인으로 등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법인으로서의 등록 요건인데, 법인으로서의 등록 요건은 첫 번째,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상법상 또는 조합법상 회사여야 합니다. 중요한 건 조합법상, 상법상의 회사면 돼. 굳이 주식회사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 다 돼. 왜?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만 있는 게 아니니까. 두 번째로 이 조합법상 회사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저게 이제 그게 아마 이명박 정부였을 거예요. 한때 그 협동조합법이라는 것이 있죠. 그 생기면서 그 이제 조합이라는 게 있죠. 아주 선풍적인 그 사회적 그 어떤 문제로서 이제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들어온 거야. 그래서 조합법상 회사도 인정하는데요. 다만 여러분들 사회적 기업이라고 들어봤죠? 예,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환원하는 걸로 그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시에서 또는 구에서 이제 혜택을 받아요. 근데 그 사회적 협동조합 요거는 인정 못해요. 왜냐하면 중개 업무를 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게 시험 문제야. 자, 상법상, 조합법상 회사인데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 제외. 그건 제외된다. 같이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요, 중개사법에 있는 14조에 있는 업무만을 목적이야. 네, 14조 업무만을 목적으로. 근데 이 14조라는 게 저게 뭐냐면은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제한된 업무예요. 그리고 14조 보면은요, 사실은 시시껄렁한 거 적혀 있어요. 이거는요, 여기가 얼핏 생각하면 중개법인은 14조 말고는 딴 거, 중개업과 14조 업무 말고는 다른 거 못한다 하니까 중개법인이 발전하는 것을 갖다가 가로막는 어떤 제한 사유가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뭐냐면 타 대기업으로부터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현대건설이 4,000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했어. 그러면 여기는 틀림없이 단지 내 상가를 지을 거예요. 근데 14조엔 건설업이 없거든요. 만약에 건설업과 중개업을 겸한 중개법인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얘네들은 1층 절반 잘라가지고 현대건설에서 뭐 놓겠어? 중개사무소 자기네가 차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도 설 땅이 없어지죠. 그래서 대기업의 그러한 횡포로부터 막기 위해서 14조 업무로 제한했어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중개법인이 되려면 오직 중개업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중개업만이야 아니면 14조에 있는 것 돼. 예, 근데 그 14조 내용이 뭐냐? 다음 주에 수업해요. 14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이야기로 대표가 공인중개사여야 해. 그리고 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라는 게 이제 법인의 경우 공인중개사에 대한 요건입니다. 여기서요, 여러분들, 대표는 공인중개사고 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라니까 여러분들 대표라고 하는 게 원래 임원이라는 건 이사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대표는 대표이사잖아. 그러니까 결국 임원 속에는 대표가 포함되는 건데 여기서 대표는 공인중개사, 임사원의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라고 하니까 두 개를 띄워놓은 걸 보니까 요 임사원 속에는 대표가 포함될까요? 대표 제외한 나머지 3분의 1일까요? 제외야. 대표를 제외한 임사원의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임사원 전원의 실무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임사원 할 때 그 임사원 전원의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대표 포함이야. 여기는 대표 제외, 여긴 대표를 포함해서 임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이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임사원, 왜 3분의 2 이하로는, 미만으로는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도 실무교육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그런데 3번과 4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얘기가 있어. 그 3번과 4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요. 임사원 할 때 사원의 정체야. 우리는 사원하면은 고용인으로서의 사원을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기는요, 이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임원하고 동급인 사원이야. 그럼 임원하기 동급인 사원,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것 때문이요. 자, 상법 조합법상 회사라고 했는데 주식회사는 임원이 있어요. 근데 합자회사 한 명회사는 임원이 있어 없어? 거기는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이런 책임사원들로 나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임원이 없을 적에 주식회사의 임원에 해당하는 높은 사람들, 의사결정권이 있는 그 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임사원, 여기서도 말하는 임사원은 고용인으로서의 사원을 의미한다, 아니면은 높은 사람들이다. 임원과 사원 동일어로 읽어. 같은 거를 읽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이 임사원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 잘 안 서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봐요. 자, 어떤 회사가 대표가 있어요. 대표가 1인입니다. 그 다음에 임원이 있어요. 임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2명이 있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그리고 고용인이 있습니다. 고용인, 소속 공인중개사인 고용인이 4명이 있고요. 중개 보조원인 고용인이 4명 있어요. 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고, 중개 보조원이라는 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임사원 할 적엔 여기서 말하는 대표는 공인중개사고 임사원 전원의 실무교육, 임사원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라고 할 적에 임사원 문제는 얘와 얘를 합쳐서 논한다, 아니면 요것만 갖고 논한다. 예? 이것만 갖고 논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고용인이야. 여기서 말하는 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십시오. 자, 대표 한 명 있는데 얘가 공인중개사여야 돼? 아니어도 돼? 얘는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반드시 대표는. 그리고 얘네들 중에서 지금 몇 명이요? 임원이? 4명이죠. 4명 중에서 2명이 공인중개사니까 2분의 1 이상이야. 그러면 얘는 자격 요건을 갖춘 거요? 못 갖춘 거요? 갖췄다는 거야. 왜? 3분의 1 이상인데 요거 2분의 1 이상이잖아. 2분의 1은 3분의 1보다 크잖아. 그래서 얘는 통과야. 그리고 실무교육은 누가 받는 거요? 얘 다? 아니면 얘네들? 요 5명 실무교육이야. 얘도 실무교육 받아요. 소속공인중개사. 그러나 소속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 안 받았다고 해서 등록 안 시켜주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실무교육 안 받으면은 등록 안 시켜준다는 얘기야. 왜? 얘는 뭐니까 정체가? 임원이니까. 그러니까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받는 거야. 임원일 때는 자격증 없어도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임사원 전원의 실무교육이요. 그리고 5번째로 사무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등록 신청할 때 갖춰야 될 등록 요건으로, 개인의 경우는 여러분들 개인으로 등록하려면 요거 갖추면 돼. 법인으로 등록하려면 이거 갖춰야 됩니다라는 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인데, 까짓거 이게 그렇게 어렵소? 아니면 그냥 여기서 듣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소? 첫 번째요. 그 다음, 그러면
등록 신청할 때 이런 등록 요건을 갖췄다는 걸 공무원들이 봐야 되잖아. 그죠? 공무원들이 보고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야. 등록 요건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는 어떤 건 제출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가 어떤 건 제출해야 돼. 그리고 어떤 건 공무원 스스로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제출 서류고 뭐가 확인 서류인지가 시험 문제야.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공인중개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내면 되겠죠. 아니면 공무원이 앉아서 두들겨 봐도 되겠죠. 어느 쪽일까요? 제출할까요? 아니면 공무원이 확인할까요? 예, 우리나라 IT 강국이야. 이 공인중개사 시도야. 시도에서 관할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냐면 강원도 도에서 관할을 해. 그러니까 원주시청에서 두들기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공인중개사 요거는 제출 서류가 아니라 공무원의 확인 서류예요. 이건 확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실무교육 받았다라는 저 얘기는 실제로 실무교육은요 곳곳에서 받아. 심지어 우리 여기 우리 그 학원도요 저 옆에가 실무교육 교육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받았는지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다? 이건 제출 서류로 실무교육 수료증을 내는 게 아니라 사본 내는 거야. 그 수료증은 누가 갖고 있어야 돼? 본인이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요거는 제출의 문제이다라는 거요. 제출. 그 다음 사무소에 관한 거요. 사무소에서 건축물 대장. 공무원이 확인하면 돼. 여러분들 이거 등록을 갖다가 어디서 하냐면 등록은 원주시청 가서 하는 거요. 이거 사업자 등록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은 어디 가서 해? 세무서 가서 하고 그건 사업자 등록대로 별거고, 이건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사무소 개설 등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소 등록으로서 이거는 원주시청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거기서 확인하면 돼. 그래서 건축물 대장은 확인 서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건 다 직원물이야? 아니잖아. 그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건물을 내가 확보했다는 건 뭘로 증명해? 그래서 사무소에 대한 건 건축물 대장 여부, 그 다음에 업무시설, 주거시설 아니다라는 거는요 대장 보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 확인의 문제지만,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하는 문제지만, 사무소에 관한 문제로서 두 번째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즉 뭐냐면 사용 권한이 있다는 것을, 그 건물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사용 권한이 있다는 건 주로 뭐냐면 임대차 계약서 4번이겠죠. 여러분들 사무소 다 임대 받잖아. 그 임대차 계약서 4번, 공짜로 사무소를 이용하는 걸 사용대차라 그래요. 임대차 계약서 4번, 사용대차 계약서 4번, 내 건물일 땐 등기부등본. 이런 것들은 제출 서류라는 거예요. 얘는 뭐다? 제출이다. 확보증명 서류. 그 다음 대장은 공무원이 확인이다 라는 게 여러분들 여기 얘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 칠판 보십시오.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인중개사라는 건 공무원이 확인한다 아니면 제출한다? 실무교육은 제출이야. 사무소의 경우는 건축물 대장에 관련된 것, 그리고 그거 확보 증명 서류로서의 임대차 계약서 4번 같은 건 제출. 근데 언니가 있잖아요. 자격증 따가지고서 이제 신랑하고 같이 사무소 계약하러 갔는데 떡하니 신랑이 자기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사무소를 쓸 거는 언니인데 임대차 계약서 4번 보니까 언니 이름 적혀 있어, 딴 사람 이름 적혀 있어. 바깥분 이름 적혀 있잖아.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가 사무소 없고 증명서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형씨는 붙었어요. 네, 장담합니다. 붙었어. 지난주에 와가지고 듣더니 저런 대답이 나오잖아. 일주일 만에 다 잊어버리는 건데 남들은. 어쨌든 그거 하나 때문에 붙었어. 그래요.
그겁니다. 즉 뭐냐면 신랑으로부터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용할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라는 게 거기에 곁다리로 기억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거야. 얘는 확인 서류, 얘는 제출 서류. 여기에는 공무원의 확인 서류와 제출 서류가 같이 있다야. 다시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문제, 요거 공인중개사에 관한 문제로 확인이야. 요거 실무교육이니까 제출 서류야. 사무소는 대장은 확인, 그리고 확보증명서류는 제출. 요렇게 되어 있고 1번과 2번은 어떻게 하냐? 요건 법인 등기 보면 나와요. 뭐 보면 나와? 법인 등기. 그럼 법인 등기는 제출 서류일까요? 확인 서류일까요? 확인 맞아요. 그러니까 답은 한 번 쓰고서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확인 맞아. 왜? 이것도 관공서 아니야. 법원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IT 강국인데 법원하고 관공서하고 여기 저기 행정관청하고 그 인터넷망이 연결 안 됐겠어? 다 연결돼 있어. 그래서 이것도 뭐다? 공무원의 확인 서류지 제출 서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법원, 그죠? 대법원 그 사이트 들어가면 그냥 이거 뛸 수 있거든, 공무원이. 그러니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역시도 확인 서류입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 여기에서 내용이야. 그런데 시험 문제가 이것만 나오면 좋겠는데 외국인도 등록할 수 있다는 거요? 누구요? 외국인도. 그래서 외국인의 문제까지 같이 봐야 돼요. 자, 외국인의 문제를 논하기에 있어서 등록 요건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 살피면요. 등록 요건은 적극적 등록 요건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 등록 요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소극적 등록 요건은 결격 사유예요. 자, 여러분들 적극적 등록 요건이라는 건 이거요. 자, 적극적, 소극적이라는 건 포지티브, 네거티브의 문제로 공인중개사이어야 등록하는 거요? 아니어야 등록하는 거요?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 거야? 안 받아야 등록하는 거야? 사무소 있어야 등록하는 거야? 없어야 등록하는 거야? 그게 바로 적극적이요. 그런데 뭔지 몰라도 결격 사유가 있어야 등록하겠어? 없어야 등록하겠어? 그래서 이런 등록 요건 외에 하나의 등록 요건이 따로 또 존재해요. 그건 결격 사유로. 그래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등록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내가 스스로 내야 될까요? 공무원이 두들길까요? 라는 거예요. 저거는 개콘에서 옛날에 황현희가 얘기했어요. 조사하면 다 나와. 신원조에 들어가요. 이게 조사합니다. 이거는 뭐다? 공무원의 확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또는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달라져요, 얘기가.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두들겨도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소리 저거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요.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은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라는 게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스스로 입증이라는 건 즉 뭐라는 거요? 제출 서류야. 됐어요? 그 다음 실제로 외국 법인은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요거 자본금 5천만 원의 상법상 조합법상 회사라고 할 적에 상법상 조합법상 회사면 외국 법인은 상법상 조합법상 회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외국 법인은 등록 못한다고 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법이 이렇게 잘못돼 있어요. 외국 법인도 등록할 수 있대. 그러니까 외국 법인은 이거 등기부등본 뛸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외국 법인은 스스로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 시험 문제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등록 신청과 관련된 이야기요. 자, 등록 신청과 관련된 이야기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가 낸다.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는 요런 문제다. 요 6가지다. 두 번째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다. 근데 그 등록 신청서에는 종별의 문제가 등록증과 다르다라는 게 시험 문제야.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가 등록증에는 3개가 있지만 등록 신청서에는 2개가 있다. 그래서 중개인은 새롭게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등록 신청서의 이 종별에 따라 뭐가 다르다? 등록 요건이 달라서 요 사람으로 등록할 때는 요 3가지를 갖춘다는 거고 법인으로 등록할 때는 요 5가지를 갖춘다는 거요. 그리고 요 3가지, 5가지를 갖췄는지 등록관청은 어떻게 안다? 제출 서류와 확인 서류로 한다 해가지고서 요거는 확인 서류, 요건 제출 서류, 여기에서 대장에 관련된 건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보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같은 건 제출이다라는 거고 법인의 경우 요거 2가지는 법인 등기부등본 보면 나오는데 법인 등기부등본은 제출이다, 확인이다. 아, 여러분들 왜 떨어져? 그렇게 하는데 그게 요거야.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는 다르다. 일단 이거죠.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이다, 확인이다. 우리는 확인인데 외국인은 스스로 입증한다, 제출합니다. 그리고 영업소 외국법인의 경우는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즉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해당하는 거, 요걸 어떻게 해야 된다? 제출입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얘기야. 두 번째, 등록에 관한 이야기로 여기도 지난주에 우리가 봤어요. 등록은 이런 걸 다뤘어요. 첫째로 등록이라고 하는 건 공무원을 기속해요. 공무원을 기속해서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 내면서 등록 신청서 쓰고 이거 다 갖추고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 오면은 암만 미운 놈이라도 등록 안 시켜줄 수 없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지켜줄 수 없다. 공무원을 기속하는 기속행위다. 즉 공무원의 재량권이 있다, 없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등록은 재량행위이다. OX. 기속행위야. 이거 갖추면 해줘야 돼. 이때 공무원이 쓸 수 있는 제일 큰 무기는 저놈 너무나 싫어. 싫은 놈이 나타났어. 그럼 등록 안 시켜줄 수는 없고 질질 끄는 거죠. 그래서 등록 신청한 등록까지 며칠? 감사합니다. 요거 7일 이내에 이루어져라. 이렇게 되어 있어. 저것도 시험 문제인 거야. 7일 이내. 두 번째로 등록은 적법 요건이지 효력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등록 안 한 자의 중개행위가 있었을 적엔 그 등록 안 한 자의 중개행위가 무효다 아니면 적법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니까 무등록자 사무실에 뭘 모르고 가가지고 거기서 계약서 썼어. 이 계약서 무효가 돼? 아니라는 거요. 다만 등록 없이 중개업한 사람이 적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걔는 뭐다? 걔는 3학년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등록은요, 한 번 해놓으면 계속가 영속성이 있어. 언제까지? 등록의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 그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가 세 번째 시험 문제야. 등록의 효력의 소멸 사유는 첫째로 사망해산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사망을 하거나 칠판을 보십시오. 법인이 해산했을 때, 그러니까 법인은요, 여러분들 법인 대표가 사망했다 그래서 법인이 법인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법인 대표가 사망하면 법인 대표를 어떻게 하면 돼? 바꾸면 되는 것뿐이야. 법인은 해산으로 없어져. 두 번째로 스스로 알아서 뭐하면? 폐업하면 없어져요. 세 번째로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등록이 없어집니다. 이런 거 말고는 등록이 없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휴업을 했어요. 등록 없어졌다. 그래도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휴업 갖고는 안 돼. 폐업해야지 등록이 없어져. 등록 취소가 아니라 업무 정지 받았어. 등록 없어져, 안 받아? 안 없어져.
안 없어져. 등록 취소 사유만 발생했어. 처분 있기 전까지는 등록은 어떻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로 이것이 있기 전까지는 영속성이 있어서 등록은 계속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등록은 금지의 해제로서의 성격을 가져. 등록하는 순간에 중개업 못하던 못한다는 그 금지가 풀리는 거야. 그래서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돼. 등록하는 순간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금지되어 있던 것이 풀린다 해서 금지의 해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게 등록이 지닌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 어디다 등록을 하는가? 등록관청 가서 하는데 등록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게 사실상 제일 중요해. 여러분들 끝까지 시험에 나온다가 아니라 당연히 저걸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야. 강원도 원주시에서 등록을 하려고 그래요. 강원도 도청 찾아간다, 원주시청 찾아간다. 원주시청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 서울시 서초구에서 중개업 하려고 그래. 어디로 가오? 서초구청 찾아간다는 거야. 그게 시장군수구청장이요. 근데요, 여러분들 지금 웃었죠? 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에서 중개업 하려고 그래. 어디로 갈까요? 자, 우리나라는요,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2개밖에 없어요. 도사구청은요, 행정구청이라 해가지고선 쟤는요, 구청장 행정공무원이야. 여러분들, 서초구하고 부천시가 레벨이 같은 거지 도사구하고 서초구가 레벨이 같은 게 아닙니다. 아니, 막말로 여러분들 서초구청장 할래? 부천시장 할래? 예? 어떤 게 나아요? 어떤 게 나아요? 아,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우리나라에서는요, 서초구 그리고 송파구 그리고 강남구 3개구를 팔면은 캐나다사. 3개구를 팔면 캐나다사. 어떻게 부천시장하고 서초구청장하고 그래. 이게 훨씬 낫지, 여러분들. 이게 레벨이 같은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차이가 나서 여러분들 그런가요? 인천시 연수구. 여러분들 연수구청장 할래? 원주시장 할래? 원주시장 35만이야, 여기. 인천은요, 구청구 웬만하면 50만이야. 물론 연수구는요, 여러분들 구는 작아요. 하지만 송도라고 하는, 여러분들 송도 알죠? 걔 누구야, 삼둥이. 삼둥이 송일국이, 걔가 사는데 송도. 어마어마한 돈단지 끼고 있어요. 인구 35만이에요. 여기도. 여기 35만, 여기 35만. 어떤 게 날까요? 이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문제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에서 중개업하려면 어디로 찾아가냐는 거야, 등록관청. 그게 시험 문제예요. 무슨 부천시야? 비자치구 포함입니다. 무조건 구가 있으면 구가 등록관청이야. 그게 시험 문제예요. 자, 다시요. 여러분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옛날에 일산구였는데 일산이 동구 서구로 나누어졌어. 커져가지고. 일산 동구. 중개업 하려고 그래? 어디로 가? 그렇죠. 일산 동구. 감사합니다. 그거야. 구가 있으면은 비자치구래도 등록관청이라는 거예요. 단 이런 문제가 생겨요. 소사구나 일산구로 가는데 얘는 선거한 거야, 안 한 거야? 여기 구의원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있잖아. 이게 여러분 원주시로 치면 동에 해당하는 거야. 이게 없어요. 이게 구의원이 없고
여기 구청장도 선거한 게 아니라 행정공무원이야. 그러니까 저쪽으로 갑시다. 여기 할 때 등록신청이나 등록증을 재교부 받을 땐 시, 군, 구,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내는데 원미구청이 가는 건 맞는데 소사구청 가는 건 맞는데 소사구청은 조례가 없어. 그러니까 수수료는 소사구청 가서 어디 조례로 정한 수수료? 부천시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라는 게 시험 문제야. 됐어요? 정리합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 중개업하려고 해. 등록관청 어디요? 다 수수료는 어디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낸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천재네. 그래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등록 통지라고 하는 그 등록 요액입니다. 세 번째로 업무보증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증. 자, 이 촬영을 야간에 하니까 이게 저 동선이 저게 따라와야 되잖아요. 동선이 문제네요. 자 봅시다. 업무보증에 관한 건요.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보증을 1억 원 이상 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요. 업무보증을 2억 원 이상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억 원, 2억 원 저 돈 걸어놓고 중개업 하려면 할래 안 할래? 예? 안 하고 말지. 저 돈 갖고서 저 돈 걸어놓고 하려면. 그래서 실제로는요. 방법이 뭐냐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탁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공탁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1억 원, 2억 원 갖다 집어넣는 거야. 법원이 얘기한 기관에다 갖다 집어넣는 게 공탁인데 이런 방법에 의해서 중개업도 할 수 있지만 예? 이거 보증보험 가입하면요. 이거 13만 원 정도만 내면 돼. 공제 가입하게 되면 한 25만 원 정도 내면 돼. 그럼 여러분들은 1억 원, 2억 원 이거 공탁할래? 아니면 이거 여기 그냥 가입하고 말래? 단 여기 가입하는 순간에 1년마다 한 번씩 다시 가입이야. 어떻게 해요? 그 13만 원, 25만 원 뭐 그게 1년에 한 번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보증보험과 공제를 가입하게 되면은 기간이 이렇게 여기 가입했다가 여기에 기간이 이렇게 해서 요 빈 기간이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여기서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얘가 책임져, 얘가 책임져. 책임지지? 아무데도 책임 안 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개는 떨어져도 안 되고요. 또 두 개가 겹쳐도 안 돼요. 여기서 사고 바뀌면 A하고 B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A가 책임질 거야? B가 책임질 거야? 그죠? 그래서 보증보험과 공제에서 시험에서 다뤄지는 문제는 이거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이야. 언제까지 다시 가입이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이,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 시에는 만료한, 그러니까 공제기간 또는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또는 7일 이내, 5일 이내, 만료 3일 전까지 뭐 이따위로 나와. 다 뭐야? 다 거짓말이야.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 그게 답이에요. 떨어져도 안 되고 겹쳐도 안 되기 때문에. 됐어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는요. 공탁은 기간 만료 문제가 있어 없어? 돈 갖다가 넣어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간 만료 문제가 없는데 시험 문제는요. 여러분들 중개사 시험 문제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야. 내가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알면서도 당해.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 공제 공탁으로 업무보증을 설정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OX. 공탁이 무슨 기간 만료가 있어. 공탁은 돈 집어넣은 건데. 그러니까 여기 공탁 들어가면 틀려. 또는 이렇게 나와요. 보증보험 공탁한 경우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여야 된다. OX. 제자를 뭘로 고쳐놔? 탁자로 고쳐놓으면 틀려. 반면에 공탁에만 있는 독특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는 A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가
지금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B 공제로 갈아탔어요. 그런데 중개행위는 여기서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나가 자빠졌을 때 의뢰인은 A 보증보험에 가서 돈 달라고 해야 될까요? B 공제에 가서 달라고 해야 될까요? 라는 문제예요. 어디서 달라고 할까요? 정답입니다. 그냥 입만 열면 맞추시네. 정답이에요. 여기야. 왜? 법은요, 원인이 중요해. 뭐가 중요해? 원인. 결과보다는 원인이 중요해. 자, 어떤 사람이 꼭대기에서 저놈 죽일래, 저놈은 죽일 놈이야 하고서 두부 던졌어. 그래서 맞췄거든? 두부 맞고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죽이려고 두부를 던졌어. 근데 위에서 장난삼아 벽돌 던졌어. 설마 죽겠냐? 절대 안 죽을 거야 생각하고 장난삼아 벽돌 던졌는데 맞아서 죽었어. 누가 죄가 클까요? 누가 죄가 클까요? 두부 던지고 죽이려고 던졌던 그거는요, 살인미수야. 근데 벽돌 던진 거는 그거는 과실치사야. 살인미수는 살인하고요 차이가 안 나요. 과실치사는요 별거 아니야. 결과가 중요해, 원인이 중요해? 원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얘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요. 원인행위로서 중개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보증기관이 책임을 집니다. 그것도 시험 문제야. 그런데요, 그래 놓다 보니까 여기서 업무보증을 설정했다가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뒤늦게 폐업한 뒤에 뒤늦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누가 책임지면 돼? 여기 업무보증한 여기서 책임지면 되니까 문제가 없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공탁을 해놨었다면, 뭐를 해놨다면? 폐업하면서 이 공탁금을 낼 놈 찾아갔어. 그렇다면 여기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공탁금으로다가 해야 되는데 공탁금이 있어, 없어? 그럼 돼, 안 돼? 그래서 공탁에는 또 제한이 붙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 폐업했다 할지라도 3년간 회수할 수 없다라는 제한이 붙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탁하겠어? 아니면 보증보험이나 공제 방법을 택하겠어? 그렇다는 거요. 이게 또 시험 문제야, 이게. 그게 여러분들 업무보증에 대한 이야기로서요.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보증은요, 저거는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해야 될 이야기고, 실제로 업무보증에 관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업무보증은 등록에 있어서의 등록증 교부 요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요. 업무보증은 업무개시 요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요, 여러분들 이런 뜻이야. 요거 등록증 교부 요건은 등록관청 얘기요. 요건 개업공인중개사 얘기예요. 자, 법에 이렇게 두 가지가 써 있어. 뭐냐면 이거요. 등록관청은 누구는? 등록관청은 업무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며칠이네? 며칠이네요?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한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자, 등록관청은 뭐가 있어야지 등록증을 교부해? 다시요. 등록관청은 업무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은 뭐 해야만 등록증을 교부해? 업무보증. 그래서 업무보증은 뭘 줘야 돼? 등록증을 받기 위한 요건이라는 거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업무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업무보증해야 돼.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업무보증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업무보증 없이 업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업무 개시 요건 두 가지야. 그러나
인장 등록은요, 똑같이 써 있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 등록하여야 한다. 그건 써 있는데 이 등록증하고는 연결시키면 안 돼. 저게 시험 문제요.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등록관청은 인장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OX. 뭘 확인한 후? 업무 보증을 확인한 후 등록증 교부하는 거지. 인장 등록과 등록증을 연결시키면 바보.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업무 보증은 등록증 교부, 업무 개시 요건 두 개지만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요건이긴 해도 등록증과는 연결된 거 아니라는 거요. 됐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업무 보증에서 기본적인 얘기로서 업무 보증 없이 중개업을 하게 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인장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게 되면 업무 정지 사유예요. 등록증 등을 벽에 걸어놓지 않고 중개업을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자, 여러분들 세 가지 크기가 달라요. 제일 센 게 뭐요? 등록, 그렇죠.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업무 정지, 이건 제일 약해. 그러니까 단추를 끼운다고 생각해봐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 잘못 끼우잖아. 그래서 제일 세, 이게 첫 번째니까. 얘는 첫 번째는 제대로 끼웠는데 두 번째 거 잘못 끼우면 그 다음 거만 잘못 끼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세. 얘는 세 번째 거만 잘못 끼웠으니까 제일 약해. 그래요. 임등치, 업무정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또 외워줘야 될 문제로 저런 게 어려운 걸까요? 아니면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돌아서면 잊어버리겠지만 지금은 기억하고 있잖아. 그죠? 그거는 되는 거예요. 지금 기억하면 나중 내일 시험 볼 거 아닌데 시험 보는 날 알면 되잖아. 편하게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여기 이야기야. 마지막으로 등록증 교부에 관련된 이야기는 시간 됐으니까 10분 쉬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